실전 57이다. 실전 56에서 질문하세요. 요거는 이제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해설은 당연히 넣어줬으니까 질문 57로 가겠습니다. 배비장전이 두 번 나오는데 대체로 뭐 문제 쉽게 풀리고 비슷비슷하니까 들어가자. 강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다. 예방소임을 맡아 제주에 온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자 밑줄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방자에게까지 큰 소리치죠. 그러나 제주 목사의 지시로 기생 애랑이 유혹하자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랑에게 편지를 보낸 후 답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자에게 망신당하는 그런 내용이야. 강호의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낭자 회답이 반갑도다. 삼경에 기약 두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져간다. 방자 입시 보내고 빈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자, 그 여자에게 잘 보여서 이제 여자에게 이제 빠지는 과정이죠. 망건 위에 탄건 쓰고 그 위에 번거지 올려 쓰고 천리기 위에 쾌자 입고 허리에는 관대 두르고 활과 화살 주머니를 제법 격식 있게 갖추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렁거리며 습의 하고 하는 말이 자 습의에다 빨갛게 빗줄 행동을 미리 연습하죠.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연습을 하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2학년들이 풀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연습을 충분히 했어. 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전에 들어서며 기침 한 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낌새를 채고 문을 펄쩍 열렸다. 걸음을 한번 대학 지도로 이리 걸어 들어가 수인사 후에 대천명이라 하니 천명을 기다리라 하니 여자에게 한 번이 돼 굴레로 베렸다. 한창 일이 연습을 했어. 만나면 어떻게 하고 당당하게 사내 대장부처럼 연습을 충분히 했어. 자, 방자놈은 이제 이 배비장을 골탕 먹이는 사람이야. 방자놈 딱 세모꼴 쳐도 서술자가 이제 이렇게 함부로 놈 이렇게 부르고 있다. 사실은 배비장이 주인공이야. 근데 이 글은 해학이 굉장히 강해. 해학적이다. 웃고 아마 마당놀이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이촌풍전이나 배비장전 이런 것들은. 나으리 무엇하오? 배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굴레전에 대령하였소.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하며 방자 앞세운 채로 썩 나서니 달의 진산에 까마귀 울고 자 까마귀가 울어. 고기 잡는 불빛이 물에 비친다. 앞개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춘풍에 학이 온다. 전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가자. 전기약 맺은 낭자에게 이 밤중에 어서 가자. 거들거려 갈 때 방자놈 이르는 말이 자 방자가 이제 골탕을 계속 먹이는데 나으리 소견 바이 없소. 전혀 없소. 나으리 소견 전혀 없소. 밤중에 유부녀 통간 가오면서 자 간통하러 가면서 유부녀를 비단 옷 입고 절이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못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자 골리는 거야. 벗기는 초라하구나. 초락하든 가지 마옵시다. 얘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하니. 그것이 원 조소마는 누구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소. 제주 인물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복색은 어떤 것이냐. 자 예방 소임을 맡아온 제주 배비장이야. 개가죽 두루마기에 높은 거지를 쓰시오. 그것은 과히 초라하구나. 그러니까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그리 하단 말이로다. 개가죽 아니라 도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자 개가죽 옷을 입는다는 거야. 하더니 구록피 두루마기에 높은 거지를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며 얘야 호랑이 보면 개로 알겠다. 군기총 하나만 내어들고 가자. 총이야. 그러니까 무섭거든 가지 마옵시다. 얘야 그러하단 말이로다. 내 성정 그러한 줄 몰랐구나. 그러니까 배짱이 있다는 거지. 방자는 무섭지 않다는 거고. 정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배비장 뒤를 따라가며 하는 말이 기약둔 사랑여자 어서가 반겨보자. 자 빨갛게 밑줄 긋고 거기다가 24의 2번 선택지로 연결하세요. 기약둔 사랑여자 어서가 반겨보자.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의 2번 선택지로 연결. 서쪽 창문으로 돌아들어 동편 소나무 계단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켠 불 외로운 등은 한 점이요 야색은 삼경이라. 밤이 깊었지. 삼경이 깊은 거야. 밤이 깊어서. 높은 담 궁궐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쉬 나으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 있게 들이미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옳게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밀자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주고 힘껏 잡아당기니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지라. 자, 문에 끼어버린 거야. 문에 끼었다. 문에 끼었어.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노하다고 하면서 밑줄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었다. 여기에다가 풍자야. 죽어도 문자는 쓴다. 풍자야. 자, 아파서 죽는데 좀 노하다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를 쓴다. 포복 불입하니 출분 이 기사로다. 각주봐. 배가 불러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이거를 이제 문자를 쓴 거지. 그래서 26번은 허장성세가 되는 거야. 허세 부리는 거지. 자, 여자를 만나러 개구멍으로 들어가다가 구멍에 배가 걸린 거죠. 그래서 방자가 자리를 잡아당기니까 이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는데, 자, 구멍이 작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다리를 잡아당기지 마라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유식한 한문을 썼다. 허세 부리는 거야. 조삼모사 간사한께로 남을 희롱하다. 방약부인 08수능의 사시남정기에 나왔던 조금 어려운 한자 성어야. 방약무인 뜻 적어두라.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야. 방약무인의 태도. 방약무인, 무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거야. 거리낌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 호가호의, 자,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거고, 아전인수, 제 논의 물대기니까 견강부회죠. 여기서는 허세, 허장성세에서 허세, 동그라미를 딱 쳐놔. 허세 부리는 거죠. 방자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잡아당기다가 발을 놓아버리면 곤두박질 치죠. 뒤로 곤두박질하여 일어앉으며 하는 말이 배사가 순리로 아니 되니 대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해를 머리부터 나아야 순산이다 하니 내 상투를 들이밀 것이니 잘 잡아 다려라. 개구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야. 방자놈이 배비장 상투를 높은 거지 쓴 채 왈칵 잡아당기니 아무리 하여도 나은 줄 모르겠다. 사지부생이라 원명이 제천이로다. 뻥 하고 들어갔어. 뻥 하고. 배비장이 이제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거지. 아마도 내 등에는 꼰질곤잡한을 놓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해학적인 장면이야. 개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다. 25번 문제 조그만하게 별표 친다. 25번. A와 B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의 구조야. 보기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A에서 이제 방자가 제안했고 그 제안은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거죠. 배비장이 주저하죠. 속뜻을 알아차린 건 아니다. 자, 속뜻을 알아차리고 있다. 방자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자를 만나려면 여자를 만나고 싶다 보니까 옷을 벗으라는 어떤 제안에 잠시 멈칫거리는 거고, B도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멈칫거리는 거야. 그래서 속뜻을 알아차리고가 틀렸어. 망설이는 것은 맞아. 속뜻을 알아차렸다면 오히려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을 거야. 속뜻을 알아차리고의 X에. 방자의 대응,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저하니까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어.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초락하든 가지 마옵시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즉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야. 자, D. 배비장의 수용. C의 인물이 예상한 결과일 테고
뒤에 이유. 수용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방자의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제안에 응한 거다. 그래서 25번 답을 2로 한다. 24번 배비장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일단 막 목적이 앞서 그 사랑하는 여자 만나는 게 더 급하니까 자신의 감정 숨기지도 않고요.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 X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1번은 방자가 희롱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여자에 대한 감정 그대로 드러내고요. 4.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연습까지 해. 습의. 행동을 미리 연습까지 하고 5번 양반의 채통보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는 거죠. 여자를 만난다는 일념으로 방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 X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자가 배비장을 위하는 척 하면서 희롱을 하는 거야. 따라서 3번에다가는 방자가 배비장을 위하는 척, 배비장의 욕망이나 의도를 빨리 원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희롱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4번 답 3, 23번 위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과거 현재 교차가 아니라 시간 순서 추보식 구성이다. 1번 지우고 2.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한 게 아니라 방자 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넷째 줄 셋째 줄 보면 방자놈이 배비장 상투를 높은 거지 쓴 채 왈칵 잡아당기니 아무리 하여도 나은 줄 모르겠다 이러면서 서술자 개입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2번도 지운다. 행동의 묘사가 주로 나오죠. 연습하는 장면이라든가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인물을 희화화,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 답은 3번. 기지와 재치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을 비웃고 있다. 양반이죠. 배비장 자체는 예방이니까. 예방 소임이니까 양반이라고 볼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입체적 성격 X하라. 입체적 성격이 나온 것은 아니다. 23번 답 3번. 자, 빠르게 진행되죠. 쉬워서 그래. 옹고집정 가자. 이렇게 이제 줄거리가 나와 있고 문제가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9번 하나 조그만하게 별표 친다. 29번 하나 조그만하게 별표 친다. 옹진골 옹당촌이라는 곳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옹고집전이니까 그는 성격이 괴팍하고 욕심이 많아. 심술쟁이 고집불통이야. 부정적 인물이긴 하다. 주인공이니까 그래도 자, 옹고집 역시 그냥 세모꼴을 쳐라. 나쁜 놈이다.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인물이야. 제목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자신의 노모까지도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하루는 월출봉 취함사의 도사가 옹고집을 책망하기 위하여 학대사를 옹고집의 집으로 보냈으나 빼만 맞고 돌아왔지. 스님이. 이에 학대사는 볏집으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었어. 가짜 옹고집은 옹고집의 집에 가서 진짜 옹고집인 척합니다. 그래서 저거 전기성이야. 전기적 요소가 강하고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하는 장면이 나와요. 따라서 사필귀정 이렇게 비현실적 요소로 가짜 옹고집이 등장해. 두 옹가가 이 말을 옳게 여겨 서로 잡고 관청에 달려가서 자, 이 말을 옳게 여겨 밑줄 그어봐. 누가 한 말을 옳게 여긴 거지. 따라서 서로 잡고 관청에 달려가서 송사를 아랜 거야. 누구 말을 듣고 간 거야. 따라서 27번의 4번이 그 내용이다. 두 옹가가 이 말을 옳게 여겨에다가 27의 4번이라고 적는다. 서로 잡고 관청에 달려가서 송사를 아뢰었다. 사또가 나앉으며 두 옹가를 살피건대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까지 같았으니 밑줄 그 진위를 뉘라서 가리리요. 자, 서술자 개입이야. 이 부분이. 에이, 진짜 옹가 먼저 아뢰기를. 진짜 옹가가 저희 조상 대대로 옹당촌에 사옵는데 천만 의외로 생면부지 모를 차가 저와 행색을 같이 하고 태연히 들어와서 이놈이 가짜가 저희 집을 자기 집이라 하며 저의 가소를 자기 가소리라 이르오니 세상에 이런 변괴가 또 어디 있나이까. 살이 밝으신 사또께서 밝혀주옵소서. 자, 진짜 옹가 세목골 치고 가짜 옹가는 이제 학대사, 이 학대사 대신 취함사의 도사가 옹고집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제 보낸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짜 옹가가 제가 아뢰고자 하던 것을 저놈이 다 아뢰매 저는 다시 아랠 말씀 없사오니
명철하신 사또께서 샅샅이 살피시와 진실을 밝혀주시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자, A 부분에다가 대화라고 적고, 대화. 보여주기다, 이거는. 쇼잉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 이 보여주기, 쇼잉은 생생함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렇게 긴 내용, 대화로 이렇게 보여주기를 했는데 28번 문제 A를 보기처럼 바꿨어. A를 보기처럼 딱 바꾸니까 단 한 줄이 나오죠. 두 온가가 각기 나서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흑백을 가려주기를 사또에게 청하더라. 이거는 서술자의 말하기야. 보기는 서술자의 텔링이다. 말하기야. 자, A는 좀 길죠. 그런데 서술자의 말하기는 단 한 줄이지. 그래서 보통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대화하고 묘사는 생생함에 기여한다. 생생함을 상대적으로 주는 요소고, 서술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말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속도감이, 일반적으로 속도감이,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A 부분을 읽을 때 독자들이 1분 만에 읽는다면 보기는 그냥 10초 만에 읽어버리지. 그래서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자, A가 보기로 바꾸었을 때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텔링이라서 그래. 따라서 이 문제 자체 28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텔링. 한 문장으로. 따라서 A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30초라고 적어라. A에다가. 보기는 5초 이렇게 적어.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5초 만에 다 읽고 이해해버리는데 A는 30초 정도를 걸려서 읽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1번 공간적 배경을 간략하게 묘사 아니고 2번 말하기 방식이죠.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서사 진행 속도 빠르다 이렇게 딱 써둔다. 서사 진행 속도 빠르다. 말과 행동 등을 직접 보여준 거 아니고 암시도 아니죠. 상세히 묘사도 아니고 그냥 말하기 방식이다. 텔링. 그래서 속도감에 기여한다. 상대적 비교로 속도감에 기여하는 요소가 있다. 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232쪽에 10번에 232쪽 10번의 3번 선택지 대화 위주의 서술을 통해 인과적으로 이건 맞아.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그렇지, 봐라. 보기가 서술자가 빨리 말하잖아. 근데 대화, 보여주기는 서사 전개 속도가 느려져. 단 대화 내용에서 꼭 적어둬. 페이지 232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 그래서 제시문에서 파악해야 돼. 232에 10번 문제의 3번 선택지가 이론적으로는 맞아. 이론적으로는 맞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어느 경우에 대화의 내용이 막 과거의 사건을 다 보여준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빠를 수도 있다는 거야. 과거 사건이 빠르게 이 대화 내용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대화 보여주기는 생생함이고 서술은 속도감인데 어떤 대화 내용이냐에 따라서는 과거 사건들이 빠르게 대화 속에서 나오면서 서사 진행 속도는 빠를 수도 있다. 제시문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239에 28번 답은 2번이 분명한데 경우에 따라서 232에 10번의 3번 선택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둬라. 10번의 3번 선택지. 이 춘풍전에서 대화 속에서 평양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 나와. 자, 28번 답을 2로 합니다. 사또가 엄히 꾸짖어 두 온가를 함국해 한 연후에 육방의 아전과 내빈 행객, 방문한 손님들을 불러내어 두 온가를 살펴보게 하였으나 진짜 온가가 가짜 온가 같고 가짜 온가가 진짜 온가 같아서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의 아래기를 쭉 빗줄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 보사이다. 상고, 서로 비교하다. 이렇게 적어.
두 백성의 호적을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사또는 허허 그 말이 옳다 하고 호적을 맡아보는 관리를 불러놓고 양옹의 호적을 강받을째 진짜 온가가 나앉으며 아래기를. 자, 향방이 아래기를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 보사이다. 27번에 2번, 1번 같이 적어. 27번에 1번과 2번은 여기서 알 수 있다. 관청에서는 백성들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형방은 사또를 보조하는 참모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리고 27에 3번, 4번을 묶어. 사람들은 진짜 온가와 가짜 온가를 구분할 수 없었다가 지금까지 나오고 또 이랬기 때문에 4번 관청에 가서 진위를 가리도록 충고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야. 두 온가가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첫째 줄에 앞부분 줄거리 뒤에 서로 잡고 관청에 달려가서 송사를 아뢰었다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27의 3번과 4번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사또는 허허 그 말이 옳다 하고 호적을 맡아보는 관리를 불러놓고 호적을 강받을째 진짜 온가가 나앉으며 아래기를. 니네 아비 이름은 옹송이옵고 할아버지는 만송이옵니다. 자,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니까 사또가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허허 그놈 호적은 옹송망송하다. 빗줄 옹송망송하다 뜻을 적어둔다. 옹송망송하다. 정신이 흐릿하여 무슨 생각이 나다 말다 한다. 정신이 흐릿하여 무슨 생각이 나다 말다 한다. 나다 말다 한다. 이렇게 적어도 정신이 흐릿하여 무슨 생각이 나다 말다 한다. 옹송망송하여 전혀 알 수 없으니 다음 백성 아뢰라. 이때 가짜 온가가 나앉으며 아뢰기를. 가짜 온가는 이제 동그라미를 쳐둔다. 진짜 온가가 옹고집이 세모꼴 쳐두고 자하골 김동래 좌정하였을 적에 제 압이 좌수로 거행하며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공으로 말미암아 온갖 부역을 삭감하였기로 관내에 유명하오니 옹돌면 제1호 유생 옹고집이요. 제 나이 37이요. 부학생은 자 각주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옹송이온데 절충장군이었고 할아버지는 만송이오나 오위장 지내없고. 자 이름도 다 얘기했어. 만송, 옹송 이렇게 옹송만송. 자 밑에 각주가 정상품의 무관 그 다음에 종이품의 무관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는 맹송이요. 그러니까 옹송, 만송, 맹송. 보는 해주이오며 저는 진주 최씨요. 아들놈임은 고리온데 고조 할아버지의 아들놈인데 나이는 19세 무인생이요. 자 고조 할아버지 맹송이요. 보는 해주이오며 저의 처는 진주 최씨 아들놈은 고리다. 옹고리야. 옹고집의 아들은 옹고리다. 19세야. 하인으로 천비소생 돌쇠가 있어이다. 또 제 세간을 아래오면 논밭곡식 합하여 2100석이요. 마곡간에 기마가 6필이요. 암수태지 합하여 22마리요. 암탉수탉 합이 60수요. 기물등속으로 안성 방자육이 10벌이요. 앞다지 반다제 이층장 화류문갑 용장봉장 산수병풍 연병풍 다 있사옵고 엄청나게 부자야. 2100석이야. 논밭곡식 합하여 2100석.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지. 그러니까 심청이를 몇 명을 살 수 있어? 2100명이나 살 수 있다. 심청이를. 아니 심청이를 7명을 살 수 있지. 7명을 살 수 있는 부자네. 근데도 인색해.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제 자식 신혼시에 매화 그린 폭이 없어져 고치고자 다락에 따로 얹어 두었사오니 그것으로도 9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뒤에 진심 마른 신이 석주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야. 쌍코 줄변자가 6켤레 중에 한 켤레는 이달 초사흘 밤에 쥐가 코를 갉아먹어 신지 못하었고 안벽장에 넣었으니 이것도 연문하와 하나라도 틀려오면 곤장 맞고 죽사와도 할 말이 없사오나 저놈이 저희 집 세간 이렇듯이 넉넉함을 얻어듣고 욕심내어 송정을 요란케 하오니. 자 송사 송정 송사하는 곳을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한 놈을 처치하사 타인을 경계하옵소서 그랬어. 아주 자세하게 가짜 온가가 알아. 도사가 술법을 썼기 때문에 바로 다 아는 거지. 사또가 듣기를 다 하더니 이르기를 그 백성이 진짜 옹좌수라. 진짜 같죠. 들어보니까.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며 기생을 불러들이더니 이 양반께 술을 권하여라고 하였다. 흥이 나는 옹좌수가 술잔을 받아들고 옹좌수 동그라미
가짜 옹가인데 옹좌수가 됐어요. 화답하여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놈한테 빼앗기고 이러한 1등 미세그 이렇듯 만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구나. 그러나 사또께서 흑백을 가려주시니 그 은혜는 백골난망이옵니다. 죽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시어 한 차례 저희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로 한 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줌세. 뜰 아래 꿇어 앉은 진짜 옹가를 불러 분부하되 내 놈은 흉측한 인간으로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코자 하였으니 죄상인즉 마땅히 법률에 의해 귀양을 보내야 할 것이로되 가벼이 처벌하니 바삐 끌어내어 물리쳐라. 곤장 30대를 매우 치며 자 그래서 진짜 옹가가 오히려 매를 맞았어. 죄목을 엄히 문초하되 내 이놈 차후에도 옹가라 하겠느냐. 진짜 옹가 세목골 곰곰이 생각건대야 만일 다시 옹가라 우길진데 필시 곤장 밑에 죽겠기에 자 그래서 겁이 나죠. 곤장 맞아 죽을 것 같아. 예 옹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기를 저놈을 담장 밖으로 내치거라. 그래서 진짜 옹가가 가짜 취급을 당해서 다 빼앗긴 거야. 쫓겨난 거지. 27번 가자. 1, 2, 3, 4 했고 5번 진짜 옹가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 X해. 거기 진짜 옹가가 곰곰이 생각건데 만일 다시 옹가라 우길진데 필시 곤장 밑에 죽겠기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가 27의 5가 틀린 이유가 나오니까 5번 28번 했고 29번 조그만하게 별표 친다. 우리말에는 언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유의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언어 유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현되는데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음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경우 자 언어 유희야. 말꼬리를 이어 연결하는 경우,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의성어, 의태어, 밑줄 활용하는 경우 자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다 1번 선택지 상징어가 뭐지? 여기 앞에 남학생 상징어가 뭐야? 상징어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의성어 의태어야. 상징어는 비둘기는 평화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 아니고 그 경우는 상징이라고 해.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이고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상징어라는 건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의성어 의태어다. 거기 의성어나 의태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상징어라고 쓰고 5번 선택지라고 적는다.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야. 1.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암행어사 출도 장면에 정신이 없으니까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른다. 물 들여라를 그렇죠.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하고 있죠. 1번은 밑줄 그어준 바로 밑에. 2번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가족 방석이야.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이게 동음어나 발음의 유사성이죠.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 양반이다. 허접한 양반이지. 29번 답을 2로 한다. 3.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9년 동안 시집살이 했다는 얘기야. 이건 대꾸죠. 대꾸. 3년 뭐 동일한 소리를 반복할 수도 있고 석3년을 살고 나니 시집살이요에 나오는 거고. 4번 그래서 말뚝을 뺑뺑 돌려서 받고 띠를 두르고 밑줄 문은 하늘로 냈다. 그것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로다. 반어죠. 봉산탈춤에서 이제 말뚝을 뺑뺑 돌려서 받고 띠를 두르고 문은 하늘로 냈으면 사실 외양간이거든. 마굿간이라고 적으면 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했다. 이거를 이제 고대광실이라고 하는 거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이 고대광실이라는 어휘를 좀 알아두도록 한다. 초가삼간이나 초려삼간, 수간목 이 청빈하고 검소한 삶이고 고대광실 아주 높고 의리의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다가 고대광실을 꼭 알아둔다. 반어야 4번은. 5번은 이제 이 골물이 주르륵 밑줄, 저 골물이 쌀쌀 밑줄. 열의 열 골물이 한데 합소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상징어죠. 그래서 29번 답을 2로 하자. 쉽죠 문제가.
안 어렵지. 30번 사또가 기업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그 백성이 진짜 옹자수라고 판단하기에는 집안 내력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어떤 재산 목록도 아주 잘 알지. 심지어는 뭐 이 마른신이 석죽, 진신 마른신이 석죽 쌍코 줄변자가 6켤레인데 한 켤레가 쥐가 코를 갉아먹어 신지 못하옵고 안벽장에 넣었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곤장 맞고 죽사와도 할 머리 없사오나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집안의 사정을 자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30번 답을 1번이라고 하고 이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 귀족 출신이어서가 아니죠. 치우고 인근에서 가장 많은 재산. 부자는 부자이지만 인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인지는 모르죠. 또 재산 때문이라는 판단은 말이 안 되고 송사가 끝난 후에 보답할 것 약속한 말도 없고 욕심이 많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없다. 30번 답을 1번이라고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